네, IMC 2차시 학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ATL까지 살펴봤기 때문에 BTL, IMC의 주요 수단, PR, 판매 촉진, 그 다음에 인적 판매 세 가지만 간략히 학습하시겠습니다. 먼저 PR은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어요. Public Relations의 약자이고요. 공중의 이익을 위해서 비영리 형태의 촉진 및 정보를 활용을 해서 기업, 제품, 서비스, 기업 가치 아니면 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소비자, 대중, 기타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신념에 영향을 주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관리 방법. 그러니까 결국은 기업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 공적 기관들이 소위 보도자료라고 뿌리는 활동들, 그 다음에 언론기관 사람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상의를 하는 얘기들, 아니면 언론기관 기자들이나 방송국의 기자들이 질문을 해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같이 모여서 질의응답을 하는 활동,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PR하고 관련된 쪽은 아무래도 과거로는 신방과, 언론학과 내지는 요새는 근데 그 신방과 이름들이 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방송, 미디어학과 아니면 영상학과, 영상이 중요해서 그런지 마케팅 PR도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소위 기업의 담당자가 자기네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제품이나 브랜드나 서비스들을 소위 언론기관하고의 관계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계속 뿌려주는 거죠. 그것도 관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 결과 중에 이제 중요한 것이 홍보입니다. 그러니까 PR 활동의 결과로 방송 기사나 신문 기사에 나오는 그 결과물이 우리가 퍼블리시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퍼블리시티는 프리 애드버타이징이라고, 공짜 애드버타이징이라고도 얘기하는데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장점은 뭐냐면은 신뢰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건 광고가 아니라 기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PR을 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돈을 지불하는 건 없어요. 기본적으로. 물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쪽에 기본적인 사회적 비용은 있습니다. 그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또 규제와 제도에 의해서 변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언론기관의 그 활동의 폭이 굉장히 이제 사실은 위축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통제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왜? 그럼 언론기관이 사회, 공중의 공익을 위해서 판단을 해서 싫거나 말거나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릴리즈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영어로 얘기해서 그렇지만 even bad publicity, 나쁜 publicity라고 하더라도 is even better than no publicity.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도 소위 인지도에 도움이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일반 사람들이 어떤 기업의 내용이나 사실은 크리티컬한 내용이 아닌 경우에는 그게 나쁜 걸로 들어왔을 때 그 강도가 심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 내용은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그 회사나 브랜드는 머릿속에 어디에선가 들어본 것처럼 되지 않는 거야?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보통 PR 네거티브하게 일어나는 것은 심각한 윤리적 문제가 있어서 일어나는 시대고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통제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디지털 소비자 통제 시대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기업은 그만큼 사회적 책임과 윤리 이러한 측면에 대한 경영을 이제는 머스트로 필수로 해야 되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일즈 프로모션. 이 효과적이 되기 위해서는 이건 뭐냐면은 즉각적 실제 구매를 위해서 뭔가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쿠폰을 주든지 가격 할인을 주든지 뭐 이런 거죠. 요새 모바일로 쿠폰이 다 날아가고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세일즈 프로모션은 SP는 마케팅 프로모션 전체를 일컫는 촉진하고는 구별돼서 활용이 돼야 되는 거죠. 판촉 그랬을 때 굉장히 헷갈리는 한국 용어입니다. SP는 사실은 이러한 인센티브 같은 툴 말고도 이벤트, 전시 뭐 다 들어갑니다. 요새는 뭐 큰 게 뭐가 있을까요? 스포츠 활동 후원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SP라는 게 꼭 이러한 실제적 구매보다도 훨씬 더 커졌죠. PPL도 들어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레이스 경주, 거기 후원도 얘기가 될 수 있고요. 하는 얘기들이죠. 그래서, 세일즈 프로모션은 뭔가, 일시적인 매출 증가, 주로, 이런 효과가 본원적이기 때문에 광고하고 어떻게 이것을 잘 통합을 해서 효과적인 촉진 믹스를 이룰 것인가.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풀과 푸시의 개념입니다. 중간석 판촉, 소비업자 판촉과 같은 푸시 판촉, 세일즈 프로모션이 있고요. 소비자한테 광고나 직접 판촉을 통해서 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주요 수단만 나열을 했는데요. 소비자 판촉, 컨슈머 프로모션 수단들은 샘플 나눠주는 거예요. 프리 트라이얼, 무료 시용, 쿠폰, 가격 할인, 단고, 로열티 프로그램들 요새 많죠. 맨날 뭐 적립하실래요? 적립 많이 하시잖아요. 적립 잘 활용을 하셔야 될 겁니다. 경품, 추첨, 연계 촉진, 구매 시점 전시, POP, 그 다음에 시연, 리베이트, 데모,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다 이유는 나름대로 각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쿠폰은 그 자리에서 깎아주는 건데 리베이트는 사고 난 다음에 영수증 보내주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소비자의 가격 민감성에 따라서 뭐 나름대로 목적이 다른 그러한 툴들입니다. 중간성 판촉 기법은 이건 잘 안 보이는 거죠. 이게 우리 트레이드 프로모션이라고 그러는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우리나라도 통계를 내보면은 과거에는 소비자 판촉의 금액이 더 컸지만 지금은 중간상 판촉의 금액 토탈이 소비자 판촉보다 훨씬 큽니다. 50% 훨씬 이상이에요. 지금 60%. 그게 유통이 파워가 세졌다는 얘기죠. 왜 소비자를 더 가까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통이 제조업자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구매 많이 하면은 싸게 해줘, 공제, 상품 공제해줘. 우리 광고 안 도와줄래? 뭐 우리 교육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요구를 하고 제조업자는 또 알아서 지원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간상들한테 많은 소위 푸시 마케팅 노력들, 세일즈 프로모션을 하고 있습니다. 장점은 뭔가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매출을 올릴 수 있을까? 이런 겁니다.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대량 구매, 신제품 사용 유도. 단점은 이걸 너무 자주 활용을 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몸에 좋은 보약이라도 너무 자주 드시면 몸이 상하는 것처럼, 그렇죠? 약을 먹어도 너무 빈번한 사용은 뭐를 약화시키느냐? 브랜드 자산을 까먹는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판촉 없으면은 그 브랜드 안 사는 거예요. 왜? 맨날 싸게 해주는데 내가 왜 정가에 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경쟁업자가 쉽게 모방을 합니다. 너만 해? 우리도 해. 그러면 뭐냐면은 소비자한테는 사실 좋은 거죠. 소위 업자끼리 판촉 경쟁이 붙으면 그 효익은 소비자한테 가는 거죠. 그러나 어떻게 돼요? 기업은 다 수익이 굉장히 타격을 입고, 그렇죠? 그게 만약 쌓이면은 나중에는 결국은 회사 규모를 축소를 해야 되니까 구조조정 들어가고 이런 사실 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충성도가 강한 사람이 그게 쉽게 전환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케팅 학자로서 판촉을 바라보는 시선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다. 활용을 하려면 의미 있게 적절한 시점에 세게 가끔 활용을 해야 된다. 자, 다음은 이제 마지막 BTL 활동인 판매, 인적 판매, 퍼스널 셀링, 세일즈맨이 붙어서 하는 거죠. 판매원이 목표 고객과 직접 만나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 또는 설득하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 활동, 훈련된 판매원을 매개로 판매를 촉진하는 방법이고요. 고객에게 제품을 소개하고 설명하는 데를 넘어서서 컨설팅하고 조언하는 역할까지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특징은 보면은 사실 굉장히 비싼 커뮤니케이션 툴이죠. 왜? 판매원들 다 소위 보상을 생각을 하면 굉장히 목표 고객당 비용 단가는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판매로 전환시키는 그러한 소위 컨버전, 전환율,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장점은 뭐냐? 융통성이 있게 제품을 소개 판매하고 고객의 반응을 빨리 피드백 받을 수 있습니다. 신제품 도입할 때 굉장히 효과적인 수단이고요. 산업재나 대량 구매를
중간상 촉진을 밀착 관리하는 그러한 소위 유통의 판촉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구매 단가가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고가 내구재라든지 보호적 화장품처럼 개인화가 필요한 경우 촉진에 특히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B2B에서 많이 활용되고 B2C에서는 주로 생각해 보면은 자동차, 보험과 같은 파이낸셜 상품 이런 쪽에 이제 사실은 판매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B2B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간단한 B2C 사례를 살펴보면 C사는 사실은 정수기 시장에서 제일 먼저 독보적으로 판매 프로그램으로 혁신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뛰어난 제품의 질과 방문 판매 유통 방식을 바탕으로 정수기 시장을 거의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 서비스 프로그램, 고객한테 직접 다가가는 하트 서비스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점차 잘 하더니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그래서 렌탈을 처음으로 도입했어요. 요새는 여기저기 렌탈 안 하는 게 거의 없죠. 그래서 코디라는 관리 시스템을 채택을 해서 정수기를 넘어서서 가습기, 비대, 품목 확장하고 다른 쪽에서는 다 이러한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활용하고 있죠. 이 회사 자체가 기본적으로 인적 판매 중심으로 성장한 회사입니다. 물론 우여곡절을 거쳐서 지금은 M&A 과정을 통해서 일부는 해체되고 그러지만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 회사들이고요. 자, 이와 같이 판매원의 판매 방식과 인적 판매 과정을 보면은 거래지향적. 거래지향적은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이거 오늘 팔면 다음에 판매원과 고객이 만나는 게 그려지지 않는 얘기죠. 관계지향적 판매는 계속 관계를 유지하면서 재구매가 일어나는 그러한 판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우리가 인적 판매를 이거 좀 타고나야 되는 거 아니야? 일반 사람이 이거 어떻게 해? 우리 대학생들이 졸업하고 나서도 판매직은 다른 거 다 찾다가 안 됐을 때 가는지 할 수 없이 가는지 근데 가봤더니 정규직으로 주는 게 보상을 주는 게 아니라 인센티브로 주는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된다. 사실은 좀 문과생 중에서도 판매직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적으로 개발돼야 되는 프로페셔널 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기업들이 이에 대한 투자를 이제는 알아차리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원을 소위 해야 되는 행동들, 준비 그냥 가서 판매해가지고 뭐가 되겠 대한민국에 지금 보험 같은 경우에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연고 판매. 우리 이모가 보험을 하셔서 우리 삼촌이 하셔서 우리 아버지가 하셔서 엄마가 하셔서 보험 다 두세 개씩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판매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준비, 고객 예측, 이 고객이 나의 타겟 고객이 되느냐, 정보 수집, 설득 과정, 접근, 제품 소개, 의견 조정, 거래하고 관리, 구매 권유, 사후 관리, 고객 이탈 관리로 프로페셔널하게 트레이닝을 받으면 평균 내지는 평균 이상의 세일즈맨이 되고 경험이 쌓이면서 굉장히 훌륭한 세일즈맨이 될 수 있습니다. 약간 조직의 구성원보다는 약간 독립성이 보장된 자기 비즈니스와 같은 역할이고 판매원 출신들이 창업하는 경우가 문과에서는 굉장히 높죠. 그래서 굉장히 크게 회사를 만든 사례도 많이 있고요. 물론 그런 분들은 프로페셔널하게 자기 개발을 한 것 동시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외향적인 소셜 스킬은 어느 정도 좀 어렸을 때 타고나서 디벨롭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BTL의 주요 수단, PR, 정의, 장점과 단점, 판매 촉진, 세일즈 프로모션의 다양한 유형과 기법, 장점과 단점, 인적 판매의 정의와 특징, 사례, 그 다음에 인적 판매 과정에 대해서 학습하셨습니다.